예, 박균택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예,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의원님 오늘 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그 현장에 의원님께서도 함께 하셨는데, 예, 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기뻐요, 너무 감격적이에요, 눈물 나요, 이렇게 다들 기뻐하고 계시거든요. 예, 자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 이 2심 선고에 대한 총평, 의원님의 총평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게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걸로 만들어내서 기소를 하고 1심 법원이 그것을 유죄로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무죄가 났어야 할 사건입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어떻게 참말, 거짓말을 가른다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장에 2년 전에 담겼어야 할 내용이거나 작년 11월에 1심 판결문에 담겼어야 할 내용인데 네. 뒤늦게나마 이런 진실이 드러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2심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당연한 걸 가지고 이걸 네. 감동을 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야말로 사필 규정이다. 이 말이 제일 잘 어울리는. 예. 내절하면 사필 규정 맞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필 규정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오늘 많은 의원들이 법원 앞에까지 가서 이재명 대표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함께 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좀 어떠셨어요? 어떤 심경으로 가셨는지, 또 거기에 모였던 의원들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거기서 제가 오늘 아침에 네. 외부에서 묻는 분들, 기자들이 묻는 분들 계시면은 네. 무조건 무죄다. 그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참말 거짓말로 유무죄를 가리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 가서도 걱정하시는 의원님들 계시길래 무죄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조금 떨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것이 아닌 세상이 돼 있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저도 긴장을 했는데 어쨌든 무죄가 거의 1시간 넘어서야 무죄가 확인되는 순간에 저도 기뻤고 다들 기뻐했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 법원 쪽에서 그동안 하도 이상한 판단이 나오다 보니까 참 너무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봤고 속보를 확인해 왔는데, 자 이제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한번 하나하나 보면요. 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 재판부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라고 무죄로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의원님하고 이 사안에 있어서 저희가 1심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2심 앞두고도 여러 차례 얘기하면서 아니 골프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 이게 어떻게 유죄가 돼서 이게 1심이 이렇게 나왔냐라는 비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힘의원의 사진 조작 행위를 그 부도덕성을 공격을 했는데 골프를 친 사실을 부정하는 거짓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참 그건 도대체가 숭을 수가 없는 그런 공소장이고 1심 판결이었는데 2심에서 제대로 결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 호주 출장 중에 김문기 전 처장과 찍은 사진, 여기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 이런 판단까지 했어요. 재판부가 꼼꼼하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사실은 김문기 씨 이제 관련된 이것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은 아니 어떻게 교유 행위란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이거를 갖다 붙이고 있느냐, 이런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 신박한 논리로 검찰이 만들어서 그걸 또 1심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다. 저도 이 나이 먹도록 교유 행위라는 말은 검찰위에서 처음 들어보는 사자성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만큼 조작적인 것이었고요. 인위적이었던 것임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겠죠. 그걸 재판부가 콕 집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봤는데 이건 또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협박을 받아서 백현동의
그 토지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라는 말 자체를 한 적도 없는데 네. 검찰이 만들어낸 짜집기 된 말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말 자체를 저는 성사를 된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데 네. 어쨌든 그 용어 중에 사용하는 협박이나 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게 허위라고 보기가 어렵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냥 그 공문을 한 20몇 번을 보내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법적인 근거를 들이대고 네.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특히 백현동 부지, 그 식품용품 부지는 바꿔달라고 꼭 집어서까지 그 정부 회의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심적 부담을 느끼거나 압박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협박으로 표현했다, 의무로 강요를 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그게 어떤 개인적인 평가고 주관적인 또 그렇죠. 의견이고 네. 또 일부 과장된 실수상의 표현일망정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어도 그게 어떻게 거짓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참 그 또 터무니없는 네. 그런 거 주장을 잘 이렇게 이심에서 잘 평가를 네. 법리적으로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잘 표현을 해줬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사실 여러 가지 발언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당연한 일에 국가 역량이 소진돼서 좀 황당하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언급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1심을 거쳐서 2심의 판단까지 우리가 쭉 지켜보면은 검찰의 기소도 정치 기소고 1심 판단도 정치적 판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기소, 네. 정치적 사냥극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1심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라고까지는 보진 않습니다만은 편견으로 가득했던 판결. 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나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의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는가. 이재명 맞습니다. 대표가 반문을 아까 직접 하셨는데 이게 정말 와닿는 그런 상황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이 3년간 제1야당 대표를 잡기 위해서 썼던 그 역량을 민생을 위해서 투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러지도 않고 윤석열 개인의 정치적 운명도 이렇게는 안 됐었을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삐뚤어지면 결국은 개인의 불행, 국가적 불행까지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그걸 콕 집어줬고 역시 이제 민생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삶을 돌봐야 된다라는 그 밑바탕 위에 검찰을 향한 비판이 있었던 거고 또 이재명 대표는 바로 또 산불 이 피해 현장으로 떠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동을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 바로 잡혔어요. 예, 저희들도 오늘 사실은 무죄 받고 나올 때 박수로 환호를 하고 싶은데 지금 저 산불 저런 지금 참사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박수도 못 쳐드리고 크게 환호도 못 해드린 것이 좀 죄송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님도 저희들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는 민생을 위해 또 우리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 또 민주주의 회복 헌정소를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판단과 판결이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는 게 굉장히 어떤 검사가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판단 대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억지를 펴다 보니까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깨알같이 다 분석을 해서 왜 죄가 안 되는지를 정말 세심하게 논리적으로 이걸 반박이 이렇게 다 표현을 다 했고 평가를 했습니다. 2심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건 뒤집을 수가 없는 이런 판결문을 썼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그 사법 리스크라는 말은 이제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이제 종식이 됐다.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더 이상 나오기 어렵게 2심 재판부가 확신했다. 대법원에서도 번복되지 않을 정도로 꼬투리가 잡힐 여지가 없이 완벽하고 정확하게 정말 그 분석적으로 평가를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선고 시간도 길게 걸렸고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걸 짚어내느라고. 보통 중형 사건도 20, 30분이면 선고를 하는데 이번에는 거의
거의 1시간, 저도 시간 정확히 못 쟀는데 1시간 한 20분을 네.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 3-40분 됐던 예. 것 같아요. 예, 1시간 예. 40분. 예, 다른 사건에 한 예. 3배 정도 걸릴 정도로 꼼꼼한 또 설명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얼버무리지 않고 하나하나 그렇게 분석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요. 그렇네요. 그 점을 우리가 또 주요하게 봐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자, 우리가 기대하던 바대로 나왔습니다. 사필 규정인데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또 언제 있을지. 저는 네. 저 헌법재판소가 이 고법 판결 전에 결정을 해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네네. 차일피일 이제 날짜를 미루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선고일 지정도 하기가 어렵게, 오늘 해야 금요일 선고가 되는데 예. 아마 고법 판결을 보고서 눈치 봐서 이제 지정한 것처럼 또 오해를 받을까봐 오늘은 준비가 덜 됐을 수 있지만 오해를 받기 싫어서라도 못 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도 네. 안타깝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마치 경찰관이나 검사가 네. 살인범을 수사를 할까 말까를 가지고 기소를 할까 말까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만큼이나 어이가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게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한 헌법의 적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봐주려고 한다면 그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악질적인 공직자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해서 만약에 탄핵 인용을 안 하면 앞으로 누구를 탄핵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탄핵은 없게 되는 겁니다. 살인죄를 기소해 준 검사가 앞으로 절도죄, 음주운전, 강도죄를 기소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검사는 앞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검사가 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탄핵 심판권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럼 자기들의 권한 절반을 스스로 문을 닫는 결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뭐 나라의 앞날도, 나라가 앞으로 쪼개질 수 있는 그 앞날도 걱정이 되는 것이지만 현재에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본인들의 존재 이유, 또 본인들의 어떤 그 권한,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금이라도 빨리 국민의 속마음을 생각해서 좀 빨리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연일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또 기자회견도 하면서 헌재를 향해 민심을 좀 들어라, 빨리 판단을 내려서 이 혼란을 수습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헌재는 묵묵부답입니다. 사실 진짜 애가 타요. 매일매일 저도 이제 매일 방송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지만은 너무나 힘들거든요. 매일 1분 1초. 예, 정말 너무도 많은 분들에게 지금 죄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좀 심각하게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마 태극기 모독부대나 내란 옹호 세력들이 혹시 반대하는 재판관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재판관들은 그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걸로 기대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기대가 있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것인 게 태극기 모독부대가 두려워가지고 해야 할 일도 못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무서워서 판결도 못 한다고 아마 속으로 비웃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상한 생각을 품고 있는 분이 한두 분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누구한테도 지탄을 받고 온성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칭찬해 줄 사람은 진정으로 한 명도 없다는 것, 그거를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사위에서 탄핵 선고 촉구 결의안, 이게 통과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뜻으로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헌재를 향해서 빨리 판결을 해라, 선고를 해라,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참 오늘도 시간이 5시 이제 20분이 돼서 저희가 헌재 브리핑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공지가 나올까 해서 보고 있는데 아직 묵묵부답이라서 너무나 안타깝고 좀 화가 나는 상황인데요. 의원님 이제 당 의총 현장으로 가셔야 되니까 저희가 더 말씀을 듣고 싶지만 다음에도 길게 듣기로 하고, 저희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현장을 지켜보고 또 헌재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지지자 여러분께서 너무도 큰 고통을 겪으셨는데 어쨌든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마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도 어렵게 굴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최종적인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위안을 좀 삼고 세상이 정상화되기까지는 계속 올바로 가도록 함께 좀 해주는 노력을 당분간 계속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박균택 의원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필 규정이라는 말로 정리가 되겠지만 더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은 이게 2심 재판부가 정말 꼼꼼하게 이 판결문을 써 내려갔기 때문에 대법에서도 뒤집기 어려운,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에서 뒤집힐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꿈 깨라, 그런 일 절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뭐 이제 박균택 의원도 법조인 검사 출신이고 또 법률가이니까 아마 이 선고 내용을 꼼꼼히 보고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